여러분, 60살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식일까요? 재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놓치고 사는 60 이후 자식보다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노년의 삶을 훨씬 더 지혜롭고 단단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60살을 넘기면서 문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우선이구나. 젊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내 몸은 뒷전이었습니다. 좀 아파도 괜찮다, 괜찮다 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이 편하고 내가 아프면 결국 자식들이 고생합니다. 며칠 전 아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요즘 자식들 만나면 엄마 아빠 건강만 하세요라고 해. 옛날엔 돈 많이 벌어서 용돈 드릴게요 했는데 말이야. 정말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돈보다 건강이 더 절실합니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60대에 들어서면 몸에서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좀 조심해라, 예전 같지 않다고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여기저기 뻐근하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저희 동네 김 아저씨는 혈압이 좀 높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별거 아니야, 기분 탓이야 하며 방치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지금은 매일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일찍 관리했으면 하고 후회하고 계시더군요. 고혈압, 당뇨병 같은 병들은 정말 무서운 게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병이라고 하죠. 혈압이 높아도 머리가 아프지 않고 혈당이 높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뇨병 때문에 발가락을 잘라낸 분도 봤고 고혈압으로 중풍이 온 분도 봤습니다. 모두 처음엔 나는 괜찮을 거야 하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병원은 무서운 곳이 아니라 친구 같은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가는 걸 꺼려 합니다. 병원에 가면 뭔가 큰 병이 있다고 할까봐 무서워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병원은 무서운 곳이 아니라 내 건강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종합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정도는 기본이고 나이에 따라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도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좀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올해도 별 이상 없구나 하며 안심이 됩니다. 혹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일찍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박 할머니는 위내시경을 받다가 위암 초기를 발견했어요. 깜짝 놀라서 울고불고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간단한 수술로 완전히 낫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만약 몇 년 더 늦게 발견했다면 어땠을까요?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가 답입니다. 건강관리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거창하게 헬스클럽에 등록할 필요도 없어요. 집 앞 공원을 3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돈도 안 들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부작용도 없어요.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20분, 30분으로 늘려가면 돼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요즘 동네에서 실버 체조단이라고 해서
아침마다 공원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엔 쑥스럽기도 하고 내가 저런 걸 해도 될까 했는데 한번 나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운동하니까 재미있고 서로 안부도 묻고 건강 정보도 나누고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식단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바꿔가면 됩니다. 국물을 조금 적게 먹고 고기를 조금 더 먹고 야채를 한 가지 더 넣고 이런 식으로요. 특히 단백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고기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근육이 없으면 넘어지기 쉽고 한번 넘어지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잠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서 잠이 얕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새벽에 자주 깨기도 하고 총 잠자는 시간도 줄어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6시간은 자야 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도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기분도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잠만큼은 꼭 챙겨야 합니다. 잠을 잘 자는 방법도 있어요. 저녁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것을 피하고 너무 늦게 저녁을 먹지도 말아야 해요. 낮잠도 30분을 넘기면 밤잠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마음 건강도 몸 건강만큼 중요해요.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마음이 아픈 것은 더 힘듭니다. 60세가 넘으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은퇴도 하고 자식들은 독립해서 집이 조용해지고 가끔은 외롭기도 해요. 이런 마음을 혼자 담고 있으면 점점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려야 해요. 옛날 동창들과도 만나고 동네 이웃들과도 인사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세요. 요즘은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노래교실, 요리교실, 컴퓨터교실 같은 것들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한두 번 나가보면 재미있어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도 있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즐거움도 있어요. 우리 옆집 할머니는 70살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하시다가도 손자와 영상 통화를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 머리도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들과 이야기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건강하기만 하면 그게 제일 좋은 효도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자식들이 마음 편하게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이 병원에 따라다녀야 하고 간병 비며 의료 비며 돈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마음이 아파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프신데 내가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한다는 미안한 마음에 자식들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건강관리는 나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 자식들도 행복해져요. 옆집 할아버지는 85세인데도 정말 건강하세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체조하시고 공원을 한 바퀴 도시고 오후에는 노인정에서 바둑도 두세요. 아들, 딸들이 아버지 덕분에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변화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관리는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해야 합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평소보다 국물을 조금 적게 먹어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5분만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모레는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 달만 해보세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60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해요. 그 시간을 아프고 힘들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건강하고 즐겁게 보낼 것인가는 바로 오늘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들보다 소중한 내 건강, 이제 진짜로 챙겨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나 자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60세 이후 진짜 행복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돈 문제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이 돈으로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죠. 하지만 더 큰 걱정은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처음 은퇴할 때 그랬어요. 월급이 끊어지니까 갑자기 세상이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이제 자식들이 다 컸으니까 우리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필요하면 아들, 딸한테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해? 과연 그럴까요? 자식에게 손 벌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아무리 효자, 효녀라고 해도 부모가 용돈을 달라고 하면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입으로는 괜찮다, 얼마든지 드려라 하겠지만 속으로는 우리도 살기 힘든데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도 집세에, 아이들 교육비에, 자기들 노후 준비에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옆집 김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에는 아들이 용돈을 잘 줬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 며느리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만날 때마다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되더래요. 아들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며느리는 시아버지 때문에 가계부가 빨간불이고 결국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반대로 우리 아래층 박 할머니는 다르세요. 작은 연금이지만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하시고 오히려 손자들 용돈을 주시기도 해요. 자식들이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편안해하고 우리 엄마는 정말 든든하다 하고 자랑하더라고요. 같은 부모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연금, 자가도 내 돈이 최고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니까요. 금액이 적더라도 내 돈이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져요. 문제는 연금이 없거나 적은 분들이죠. 요즘은 기초연금도 있고 여러 복지제도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망설이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가서 문의해 보세요.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세금 내고 살아온 대가입니다. 동네 정할아버지는 70살에 처음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어요. 이런 것도 있는 줄 몰랐다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매달 30만 원이지만 그 돈으로 용돈도 쓰고 병원비도 내고 하시면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계세요. 또 요즘은 시니어 일자리도 많아요. 아파트 경비, 학교 급식 도우미, 환경 정리 일 같은 것들이요. 힘들긴 하지만 월 50만 원, 80만 원이라도 들어오면 마음이 다르죠. 나도 아직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집은 가장 확실한 노후 자산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래도 집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비록 지금 사는 집이 크지 않더라도 그 집이 바로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집만 있어도 월세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요. 만약 집이 너무 크고 관리하기 어렵다면 작은 집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을 사면 차익이 남죠.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평생 살던 집을 떠나기 싫다 하셨던 분들도 막상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나면 관리도 편하고 오히려 좋다고 하세요. 요즘은 영모기지론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거예요. 집은 그대로 살면서 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식들과 상의는 해야 하겠지만 부모 살림은 부모가 알아서 하는 게 맞죠. 돈 쓰는 법도 바뀌어야 해요. 젊을 때는 자식들 교육비에 집착만 해주는 데에 하면서 우리는 늘 뒷전이었어요. 좋은 옷 하나 사려고 해도 이 돈으로 애들 옷을 사자 했고 여행을 가려고 해도 이 돈 모아서 애들 학원비를 내자 했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야 해요. 물론 자식들이 어려우면 도와줘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생활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해요. 60살 넘어서 아직도 자식들 용돈 주느라 본인은 찬밥만 먹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동네 최할머니는 요즘 부쩍 변하셨어요. 예전엔 자식들 눈치 보며 돈 한 푼도 못 쓰시던 분이 이제는 내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아끼고만 살 거야? 하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세요. 문화센터에서 노래도 배우시고 가끔 친구들과 여행도 가시고요. 오히려 자식들이 엄마가 그렇게 사시는 게 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은퇴했다고 해서 돈 버는 일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돈을 벌겠다는 마음가짐이에요. 요즘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요. 아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수입이 될 수 있어요. 요리 잘하시는 분은 반찬 만들어서 파시는 분도 있고, 바느질 잘하시는 분은 수선일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동네 이 할아버지는 평생 목수일을 하셨는데 은퇴하고 나서 간단한 목공예품을 만들어 파세요. 처음에는 이런 걸 누가 사겠어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의외로 잘 팔리더라고요. 매달 몇십만 원씩 벌고 계세요. 일하는 재미도 있고 돈도 되니까 일석이조라고 하시더라고요. 투자는 신중하게, 욕심은 금물입니다. 나이 들어서 투자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큰 돈을 벌어서 자식들 도와주겠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칫하다가는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릴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몇 분이 투자 실패로 큰 손해를 보셨어요. 한 분은 원금 보장에 고수익이라는 말에 속아서 전세금을 다 잃으셨고, 다른 분은 주식에 과도하게 투자하다가 반토막이 났어요. 모두 자식들한테 더 많이 남겨주려고 했던 일들인데 결국 자식들이 더 고생하게 됐죠. 안전한 투자가 최고예요. 은행 정기예금이나 국채 같은 것들이요.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원금은 안전하거든요. 노후 자금은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건강 비용도 미리 계산해 두세요. 나이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져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죠. 특히 큰 병에 걸리면 의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런 것도 미리 계산해 두고 준비해야 해요. 실버보험이나 간병보험 같은 것도 있어요. 보험료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필요한 투자예요. 자식들에게 간병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거든요. 우리 아는 분 중에 치매에 걸리신 분이 있는데 간병비로 매달 200만 원씩 들어간답니다. 자식들이 교대로 돌봐드리긴 하지만 직장도 다녀야 하고 해서 결국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어요. 미리 보험을 들어뒀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식들과 돈 이야기 터놓고 해야 해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 앞에서 돈 이야기 꺼내기를 어려워해요. 우리 형편을 자식들이 알면 걱정할까봐 하면서 숨기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아버지 어머니 연금이 얼마고 생활비로 얼마 정도 들어가고 앞으로 몇 년 정도는 자립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요. 자식들도 부모님 형편을 알아야 자기들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솔직한 대화를 하면 자식들이 오히려 안심해요. 우리 부모님은 계획적으로 잘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요. 반대로 비밀로 하면 자식들이 더 불안해해요. 부모님이 얼마나 어려우시길래 말씀도 안 하시지 하면서요.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입니다.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고 해서 돈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적은 돈이라도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부자예요. 돈이 많아도 늘 불안하고 아끼기만 하면 가난한 삶이죠. 중요한 건 내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안정감이에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든지 그 범위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도 편하고 나도 편해져요. 동네 서할머니는 연금이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 늘 여유로워 보이세요. 비결을 물어보니 내 돈 범위에서 하고 싶은 건 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큰돈 드는 여행은 못 가도 동네 꽃구경은 하시고 비싼 옷은 못 사도 깨끗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자립하는 부모가 진짜 멋진 부모입니다. 자식들이 정말 바라는 건 부모가 돈 많은 것이 아니라 자립하며 사시는 거예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면 자식들이 얼마나 든든해하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마음으로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모를 자식들이 더 존경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당신들 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신다면서 자랑스러워해요. 친구들 앞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참 독립적이시다고 말할 수 있죠. 60살 이후의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엄의 문제고 자유의 문제예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한 노후라고 생각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분명히 방법은 있을 거예요. 평생 자식 키우느라 바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 자식들은 다 커서 제 갈 길을 가고 있어요. 집은 갑자기 조용해지고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이 인생의 전부였던 분들은 특히 허전함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60년 넘게 살면서 남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가 된 거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뭘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시작해보면 생각보다 할 일이 많고 재미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배우자와의 새로운 시작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면 집에는 부부만 남게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 자식 얘기만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뭘 그렇게 어색해해?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색해요. 우리 동네 김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랬어요.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까 서로 마주 앉아서도 할 말이 없더래요. 할아버지는 텔레비전만 보시고 할머니는 핸드폰만 들여다보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대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탁구를 배우러 갔다가 나중에는 댄스 스포츠까지 하게 되셨어요.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사이좋은 부부로 유명하세요. 결혼한 지 40년 만에 진짜 연애를 시작한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산책도 좋고, 영화 보기도 좋고, 요리도 같이 해보세요.
처음엔 서투르고 어색할 수 있지만 함께 뭔가를 배우고 경험하다 보면 새로운 대화 거리가 생겨요. 젊을 때 못했던 데이트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친구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자식들은 자기 일로 바쁘고 배우자와도 가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친구만큼 좋은 게 없어요.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의 고충을 이해해주고 함께 웃을 수 있으니까요.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해보세요. 학창시절 친구든 직장 동료든 동네 이웃이든 상관없어요. 이 나이에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 반가워할 거예요. 다들 비슷한 마음이거든요. 우리 동네 박할머니는 5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과 연락이 닿았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해하다가 이제는 매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다니세요. 학교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친하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도 좋아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분들과 만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몇 번 얼굴을 보다 보면 친해져요. 요즘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 옆집 사람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멀리 있는 친구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도움이 될 때가 많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부터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며칠만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아래층, 위층 사람들과 안면이라도 트이면 마음이 든든해요. 우리 동네에도 아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아파트에는 실버 산책단이라고 해서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는 모임이 있어요. 처음에는 몇 분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20명 넘게 참여하세요.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은 함께 아침 식사도 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상점 사장님들과도 친해져 보세요. 매일 가는 슈퍼마켓, 약국, 이발소 같은 곳에서 짧은 대화라도 나누다 보면 정이 들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요즘 몸은 어떠세요? 이런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주고받으면 하루가 훨씬 따뜻해져요.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새로운 나를 발견해 보세요. 평생 바쁘게 살다 보니 취미라는 게 없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텔레비전 보기 또는 잠자기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제는 진짜 취미를 찾아볼 때예요. 어떤 취미든 상관없어요. 노래, 춤, 그림, 글쓰기, 요리, 원예. 모든 관심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하지 마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동네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한국 무용, 라인댄스, 서예, 수채화, 하모니카. 정말 많아요. 수강료도 거의 무료거나 아주 저렴해요. 한번 가보세요. 생각보다 재미있을 거예요. 우리 옆집 최할아버지는 70살에 처음으로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소리도 제대로 안 나는데 지금은 동네에서 하모니카로 유명하세요. 경로당에서 공연도 하시고 생신 때는 손자들 앞에서 연주도 해주시고요. 평생 이렇게 재미있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배움의 즐거움 다시 느껴보세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가 그렇게 싫었는데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는 정말 재미있어요. 시험도 없고 성적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배우는 거니까요.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시작해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척척 잘하는데 우리는 버튼 하나 누르기도 무섭죠. 하지만 배우고 나면 정말 편해요.
손자들과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필요한 정보도 찾을 수 있어요. 외국어 공부도 좋아요. 젊을 때는 시험 때문에 억지로 했지만, 이제는 정말 재미있어요. 영어로 간단한 대화라도 할 수 있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해외여행 갔을 때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 동네 이 할머니는 65살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알파벳부터 다시 배우셨는데 지금은 간단한 일상 대화는 하실 수 있어요. 손자가 외국에 있는데 영어로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시작하셨다고 해요. 손자도 할머니가 영어로 말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봉사활동으로 보람 찾아보세요. 나이 들어서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봉사활동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함께 뭔가를 한다는 동료 의식도 생겨요. 거창한 봉사활동이 아니어도 돼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기, 복지관에서 급식 도우미 하기, 길 잃은 강아지 돌봐주기. 작은 일이라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 동네 정할아버지는 매주 화요일마다 어린이집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내 손자 같은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재미있어 하니까 너무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서 이야기 할아버지 언제 와요? 하고 기다린대요.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해요. 독서도 좋고 일기 쓰기도 좋아요. 산책하면서 생각 정리하는 것도 좋고요. 젊을 때는 시간에 쫓겨서 못했던 여유를 이제 만끽할 수 있어요. 우리 아래층 서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일기를 쓰세요. 별거 아닌 일상이지만 글로 쓰고 나면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이 더 자랑스러워해요. 부모가 자기만의 삶을 사시면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취미도 있고 친구들도 많고 정말 멋지게 사신다면서요. 친구들 앞에서도 우리 부모님 좀 봐. 나보다 더 바쁘게 사셔 하고 자랑하게 돼요. 반대로 부모가 자식만 기다리고 있으면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해요. 전화하면 언제 와? 하고 밀어붙이고 만나면 왜 자주 안 와? 하고 서운해하시면 자식들이 스트레스 받거든요. 부모가 독립적으로 살면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져요. 만날 때도 서로 할 이야기가 많고 부모는 자식 걱정만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그래야 진짜 좋은 관계가 유지돼요. 인생 2막,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60살이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동네 경로당 문을 열어보고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오래 연락 안 했던 친구에게 전화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다 보면 아, 나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할지도 몰라요. 자식이 인생의 전부였던 분들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보세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고 나에게는 나만의 인생이 있어요.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사랑하는 관계, 그게 진짜 건강한 가족 관계예요. 60세 이후의 삶, 자식보다 중요한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